자, 여덟 번째 보시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건축물은 지금 보면 총 보면은 지금 28개인가 있습니다. 28개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29개가 있습니다. 야영장까지 29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9개의 군으로 나누어 놨어요. 몇 개의 군? 9개의 군으로 나눠 갖고 1군서부터 9군을 만들어 놨거든요. 9군에서 1군 위쪽으로 올라가는 군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위에 군에서는 밑에 군은 어떻나? 신고고 같은 군에서 같은 군으로 옮기는 건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군에 속해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건물은 몇 군인가를 봐야 돼요. 1군서부터 몇 군까지 만들어졌다? 9군. 29개의 건물은 전부 다 9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갈 때는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갈 때는 신고, 같은 군에서 같은 군으로 옮길 때는 기재사항 변경이에요. 건축 용도 변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또 어렵기는 해. 아니, 이 군만 알면 정확하게 알면 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건축법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질 때는 주차장법도 들어가죠. 소방법도 들어가죠. 우수정화조법도 들어가죠.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고 종교시설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은 다 같은 시설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위락시설은 시설 면적당 100제곱미터당 한 대죠. 문화 및 집회시설은 시설 면적당 150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위락시설하고 위락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같은 군에 있죠. 건축법에 의하면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돼요. 근데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하나는 100제곱미터당 하나고 하나는 1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50제곱미터인 것에서 위락시설로 가려면 주차장이 30%가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은 건축법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이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을 다 보고 용도 변경이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건축법만 보고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그 수강생 한 분이 저기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해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게 7층짜리였댔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이었댔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뭐나 낙찰을 받더니 세미 종합병원으로 바꾼 거예요. 입원실을 한 3, 40배를 늘린 거거든. 그랬더니 정화조 용량이 뭐지라 할 수 없이 지하에다가 정화조를 든다? 그 모지는 만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즉 이렇게 다시 말하면 모든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건축법에서는 소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법도 있고 오물정화조법도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어느 군에 있으니까 어느 용도 신고만 하면 된다,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된다, 뭐 신고만 하면 된다로 얼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정화조 용량도 바꿔야 되고 소방시설도 바꿔야 되고 주차장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법을 다 보고 결정해야지 건축법만 보고 용도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도 변경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에 부족하냐면, 다른 거는 정화조 용량은 정화조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수방은 스프링클러 달으면 돼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뿐이지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차장은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은. 주차장이 10대 있는데 15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5대 어디다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때 제가 얘기한 그 기계를 만드는 법도 있고,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장.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지금도 나이를 먹었긴 하지만은, 강의를 만약에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바닷가, 동해안 바닷가, 제가 이제 강원도 강릉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쪽에 바닷가에 있는 땅을 하나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아침에 해 뜨는 거를 바라보는 그런 거를 어떤다?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전화 나왔고. 밤에 이렇게 한 두세 시쯤 보다 보니까, 백 몇십 평이 지목이 전인데, 도로변 옆에 붙어 있는 게 딱 나와 있더라고. 이걸 가보고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될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갖고 우리 집사람 보고 내일 아침에 저기 뭐야 현장을 한번 가자. 강원도 가자 그랬더니 몇 시에 갈 건데 길래 한 5시쯤 가자. 새벽 5시에 가. 새벽 5시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도로가 있고 그 앞에 바닷가 모래가 있는데 내 도로하고 경매로 하면 땅하고는 한 4m가 위에 있더라. 절벽 위에 있더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도로가 붙어 있죠. 도로가 붙어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뛰어내려야 되죠.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조만간 입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건축허가 나냐, 이런 얘기야. 건축허가 나면 사는 거야.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니,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허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단 만들어 올라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나는 것이지, 건축법에 안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차장을 보면은 5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건물을 짓 때는 주차장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든지, 이 허경영이는 왜 쓰잘데없이 전화를 걸어보고, 아, 참나, 진짜. 얘는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나도 허경영이 같은 젠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런 돈이 다 어디서 나는지 몰라. 아니, 나도 강의하러 다니는데 걔는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왜 난 맨날 이렇게 가난해? 아, 짜증나, 진짜.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법에서는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건축은 나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거기 안에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난다. 그럼 내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50제곱미터 미만의 집을 지면은 주차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제가 그거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한 2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단에 올라가면 자동차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럼 그 땅에 빌딩을 지으려 그러면 50제곱미터만 지어야 돼? 더 지어야 돼? 그런데 주차장을 어떻게 해? 그럴 때 주차장법에 보게끔 되면은 직선거리 600m, 아니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내 땅 말고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주차장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주차장이 있는 걸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부설 주차장이구나. 예? 부설 주차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누가 조그마한 땅을 사게끔 되면은 그것을 인근 주차장으로 팔아도 된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건물이 지어진 번지수는 125번지예요. 근데 300m 이내에 떨어져 있는 번지는 127번지죠. 그러면 반드시 주인이 같아야지만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빌려서는 주차장을 하는 걸로는 안 해줍니다. 주인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물을 가지고 쓰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이 빚을 지면 경매로 나오죠. 경매로는 법원에서 경매를 집어넣는 사람이 하나는 123번 주고 하나는 350번 지죠. 같이 경매로 해 따로 집어넣어. 따로 집어넣는 겁니다.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2번. 거기에 법원에서 경매를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보면 이 건물에 딸려 소속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 주차장과 이 건물이 한 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는 그 집행관은 건물 따로 땅 따로 경매로 집어넣는다. 건물 받아야 돼, 땅을 받아야 돼. 땅을 봐. 아이씨, 돈 되는 걸 받아야죠. 돈 되는 걸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돈이 되는 게 건물이 돈이 돼, 땅이 돈이 돼. 얼핏 보면 땅이 돈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예. 거기는 지목이 대지고, 또는 뭐, 용도가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의 주차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말고는 못 쓰는 거예요. 건물은 못 짓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될 땐 주차장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지목이.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사용 승낙만 해줬을 뿐이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몇 번지의 부설 건물을 주차장을 쓰고 있다는 게 건축물 관리장에 나와. 근데 토지대장에는 어느 건물에 부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게 안 나와. 그러니까 땅이 경매로 나오면은 다른 사람은 주차장으로 쓰는 건 줄 알고 낙찰을 안 받거든? 근데 반값으로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느님이 나를 불쌍해서 이렇게 좋은 땅이 반값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낙찰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큰 실수하는 거다, 형님. 그거 하면 안 된다, 형님. 이해가셨죠? 그러면, 아까, 땅을 받은 사람은 주차장으로 밖에 쓸 수 없어. 건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해야. 건물 받은 사람은 주차장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건물 주인이 어떻나? 그냥 땅에 주차장 공짜로 썼는데 이제 돈을 내고 쓴다는 건 다르지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그대로 있는 거야. 땅 주인이 다른 걸 못하게끔 만들어놨어. 소유주가 다른데 이제. 소유주가 달라도 주차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있는 사람에게다가 뭐 이행강제금을 매기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단 땅 주인을 건물을 못 짓게끔 주차장을 그대로 쓰게끔 묶어놓는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경매로 투자하는 사람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그래서 보면은 나온 것이 보면 여기 2호 2동이라고 해서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뭐로 나왔죠? 주차장으로 나왔죠? 이 다세대의 주차장 자리가 어떤가? 지분으로 있는데 이것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또 보면 여기 보시면 예상은 예산 상승리하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 있죠? 이게 건물에 주차장만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뭔가 뭘로 했죠? 주차장으로 돼 있죠. 이게 예전엔 주차장으로 안 돼 있던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적인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뭘로 돼 있죠? 주차장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옛날엔 주차장으로 안 바뀌어서 이게 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선 아파트는 주차장으로 바뀌는 것이 법이 한 10년도 안 지났어요. 이게 보면은 자 다른 것도 보면 이거 보면 이건 춘천도 예상군데 대지로 돼 있죠. 토지만 매각으로 돼 있죠. 이것도 어떻게 한다? 인근에 있는 뭐야? 보면 그냥 대지로 그 주차장으로 만들기 법이 바뀌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한다?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은 지목이 대지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뭐야? 무조건 사서 질러버리는 거죠. 사놓고 나중에 보면 낙찰 받아놓고 보면 아니니까 된다? 잔금 못 내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건물에 의해서 내가 인근 주차장 설치한 주차장이 있고 나는 인근 건물이 아니라 땅이 비어 있으니까 된다? 주차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죠. 똑같은 주차장으로 돼 있어도 건축 허가가 나는 주차장, 또 하나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주차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구별해내야 된다. 이해가셨죠? 네. 그런데 당시 법령에는 인근 설치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 등 표기 및 고지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은 없었으나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없으면 지목 변경에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적 관청에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후 토지의 확인에 맞게 지목 변경이 가능하며 땅 주인이 뭐 하려고 주차장으로 바꿔 신고 안 하고 가만 내두면 그냥 대지인데 근데 지금은 인근 부설 주차장으로 대지를 사용하게끔 되면 강제로 주차장으로 바꾸기는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땅 주인이 신고를 했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 이것도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경매가 나와서 1100만 원에 260만 원까지 떠서 300만 원에 누가 납품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여기서 보면 계획관리 지역인데 뭐야? 여기에 아파트 지은 거에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허가 안 나는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지목병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자, 이거 보십시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죠. 근린시설인데 3억 8천이 어떤다? 1억 8천6백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이걸 보게끔 되면 이런 것이 있고 여기 위에 보면 4층에 여기 보면 무허가로 진 것이 있죠. 무허가로 진 게 있어 이거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로든 위반 건축물로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게끔 되면 여기 뭘로 돼 있죠? 조산소. 조산소로 돼 있죠. 여기가 다세대야, 조산소야? 다세대죠. 그러면 얘네들이 왜 조산소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조산소는 근생이기 때문에 250제곱미터당 하나. 근데 다세대는 두 가구당 하나.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예 할 수 없이 얘네들이 뭐냐면 조산소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저는 이랬어요. 이거 여기 보면 두 대를 여기가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세 대를 더 내야 돼. 이걸 양성화 다 한다 해서 정식으로 다세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럼 이게 세 대를 다니기 위해서는 인근 주차장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인근 거리에 주차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인근 거리에 주차장을 만들 땅을 사러 다녀야 되는데 땅이 있어 없어? 없을 때는 그냥 어떤다? 그 주차장을 만들 돈을 기부 체납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그 주차장이 있는 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차장을 만들 걸 돈으로 떼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이해가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어디야? 여기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는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조례로 우리 구에서는 돈으로 떼우는 주차장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변두리에는 돈으로 떼올 수 있는 주차장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돈으로 준다면 인근에 가장 가까운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 있죠. 그걸 사용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가까울 때는 뭐가 되는데 거리가 멀어갖고 그런 인근 주차장이 없을 때는 주차장 비용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깎아줘요. 돈으로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건물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돈을 걷어갖고 다른 데는 못 쓰고 그 돈 다 걷어갖고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주차장을 이렇게 돈으로 떼어놓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먼저 번에 보면 타워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될 때는 저기 뭐야 그 공작물로 만드는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인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인근에 만들지 못할 때는 돈으로 떼어놓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용도 변경하고 어떤 건축물을 허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차장 부지는 용도 변경은 안 되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그 건물 허물 때까지는 그냥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부지를 싸게 받아서 지료를 높게 받을 수는 없나요? 아니 지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님이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은 판사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정해서 우리는 그 건물 주인이 이거를 저기 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사람 하나 놓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일일 주차 요금 하나씩 받을 때마다 1,000원, 2,000원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건물을 제가 먼저 번에 얘기했듯이 그 공작물로 해서 한 3층짜리, 4층짜리 저기 뭐 좀 아예 그냥 주차 타워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면 거기에 주는 게 한 열 몇 대고 나머지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서 쓸 수가 있죠. 먼저 제가 경기도 광주 갔더니 그 앞에 빌딩에서 4층은 전부 다 그쪽 겁니다. 이거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고 거기에 차단을 해놨고 이거 어떤 빌딩에서 그냥 쓰고 있고 나머지 3층까지는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 주차요금 받는 거 그렇게도 갈 수 있다는 방법은. 부설 주차장일 경우에도 내가 여건이 되면 이렇게 공작물을 설치해서 허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차장을 없애지는 않는 거잖아요. 주차장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주차장이 10대인데 내가 주차를 타워를 만들면서 30대다 보니까 20대는 그쪽에서 쓰고 나머지는 내가 돈 받으면서 또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땅을 샀을 때 그런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하수도법은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하수도법이 여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하수도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 그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인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수납 따로 받으러 다니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머지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사용수납서도 받아야 되고 하수도 사용수납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수를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하수 사용수납을 받아오십시오 하게끔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현황 도로가 있고 지적법상 도로가 있을 때는 제가 얘기했듯이 소송으로 해서 판결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것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하수 사용수납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하수 사용수납을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거기에 따른 하수나 상수나 수도나 이런 것이 다 전기나 들어오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라는 얘기는 그런 시설이 이미 기반 시설이 다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것도 같이 허가를 받는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목이 전답 가선이 아닌 경우에 아니 지목이 그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는 보면 도로를 봐야 된다, 배수로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도로 사용수사 받아오십시오. 그 다음에 뭘 받아오라 그래? 하수 사용수사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아까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인 경우에는 미만의 지역인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받기 아까 보면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인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건축과에서예요. 도시개발과에서는 하수 사용수납 받을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은 저기 뭐 사용수납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우리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수 사용수납만 받아오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 사용수납서 받는 거나 하수 사용수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려우신다 이겁니다. 그 문제가 있다. 하수법.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대지에 뭐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건축사를 뭐 계약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건축사가 하수법이나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혼내줄 거야.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는 건축사가 망한다 그랬죠. 그 나머지 건물은 개발행위가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거 건축허가 받을 때 문제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하수 사용수납 받아오라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29개의 지목 중에서 5가지는 하수 사용수납 없이 되는 거예요. 그 5 지목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허가랑 도로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할 때 보게끔 되면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건축값만 가니까 그냥 허가를 내주는데 지목이 저희나 임야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도시개발국가에서 사용수납 받아오라고 그렇게 걸리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뭔 얘기인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갑니다. 이제 대기 때는. 내가 강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충분히 이해가 안 가고. 13번째 마지막 거는 보면은 건축물의 철거 멸시법의 건축의 빈집 정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은 매각 채우고 땅만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가서 봤더니 사람 살지 않는 공가야. 그럼 내가 건물은 아까 얘기했죠. 1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우리 아버지 건물에 형물었어 이렇게 나타나 그랬죠. 이럴 때 이게 보면 건축법에서 보면은 이러한 건물이 빈집이 있으니까 철거해달라고 얘기하면은 그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신문에다 공고를 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공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허물게끔 해주는데 허무는 비용을 다 대주진 않고 허무는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은 한 300만 원 되니까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700만 원은 본인 부담하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철거의 책임은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나중에 내가 이걸 건물을 허물었어도 먼저 건물 주인이 와서 왜 네가 허물었니? 그러면 나는 허물었어. 구청에서 허물었어. 구청 가서도 얘기해. 그럼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 신문 광고를 내고 거기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뭐 50만 원, 100만 원을 써서 공탁을 해놓고 그리고 허물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농어촌 정비법에도 나오고 이 건축법에도 빈집 정비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건물을 짓다가 밑에 집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높게 짓느냐 뭐 해라 말아라 왜 이렇게 하냐고 시비를 붙일 수가 있죠. 나는 2층인데 너 왜 3층 지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건축 분쟁 조정을 하면은 이 건축부과에 가다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양쪽을 불러서 다 듣고 분쟁을
조정해주는 조정기관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공을 할 때, 그, 뭐, 앞에서 뭐, 옹벽을 치려고 그러면 옹벽 그렇게 치지 말고, 뭐, 낮게 져라, 높게 져라, 뭐, 이렇게 해갖고, 해라, 뭐, 내 땅을 침범했느니, 안 했느니, 뭐, 하수를 글로 놓으라 말하고, 우리 하느라고 땅을 좀 돋갔잖아요. 네가 돋갔기 때문에 내가 계단을 더 만들게끔 됐다. 뭐,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생겨요. 오늘 여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나는 2층인데 네가 3층 지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럴 때 뭐, 담당하면 분쟁이 들어오면 담당자는 무조건 수습시켜요. 그리고 분쟁 해결하고 하십시오. 그럼 마냥 시간 끌게끔 되면 어디다 보니까 할 수 없지. 분쟁 조정위원회에다 조정 신청을 하면 양쪽을 불러서 양쪽에 다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같이 해주는 그런 분쟁 조정기관도 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금요일 날은 2월 31일이죠. 네. 그날은 집에서 쉬는 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강의하고 또 뭐 말일날 또 하는 걸 뭐하고 이제 2월 1일 날이 이제 첫 번째 토요일이고 2월 8일이 두 번째 토요일인데 2월 7일 날 토지개발 완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8일 날에는 추천 물건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1월 1월 8일 날 추천 물건 강의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일은 어떤다? 추천 물건 강의를 하니까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날에는 집에서 그 캐롤을 들으시면서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인증상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